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하다 보면 가끔씩 놓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수료입니다. 나는 얼마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려면 이 수수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차이를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 당연히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etf.com에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서치란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 티커를 쓰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QQQ가 있으니까 이걸 치고 엔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딱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운용사가 어디인지, 상장일이 언제 했는지, 그리고 보수, 요게 수수료죠. 그리고 그 밑에 자산 규모까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를 알면 되는데 오늘은 이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QQQ는 수수료가 0.2%죠.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ETF 보수 계산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ETF 투자하면 언제 내가 보수를 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ETF 자체적으로 보수를 알아서 떼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떼가는지는 알아야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QQQ를 투자했다면 당연히 0.2%의 보수니까 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치 20만 원이니까 하루씩 계산해 보면 365를 나누면 한 5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을 투자하면 QQQ에선 550원씩 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200일 있다가 1억 2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한 20% 수익이 났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얼마의 보수, 수수료를 내고 있을까요? 550 곱하기 2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11만 원 정도 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11만 원을 따로 낸 게 아닌데 이거 어디서 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QQQ 자체 가격 안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격 안에 보수까지 계산된 거니까 내가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보수가 요만큼이나 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외 ETF 자산 규모 탑10은 얼마의 보수를 떼고 있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당연히 SPY가 자산 규모가 가장 크죠? 0.09%의 보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더니 독보적으로 1위,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게 QQQ인데요. 0.2%의 보수를 내고 있습니다. QQQ는 왜 이렇게 보수가 높냐면은 이 QQQ를 대체할 만한 ETF가 없습니다.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리고 혼자만 이렇게 독불장구처럼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ETF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종류별로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가 낮은 ETF는 보통 지수 추종 ETF들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혹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0.03에서 0.09%의 보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하는 ETF는 IWM, 저거는 러셀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QQQ는 나스닥 100, IAU는 골드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건 한 0.2% 안팎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보수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건 테마형 ETF인데요. SKYY 이거는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ETF죠. 그리고 FNGU TQQQ 요건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거는 0.95% 보수가 진짜 높죠. BULZ도 요거랑 똑같이 보수가 높습니다. 0.9%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가 가장 낮은 0.03이랑 0.95 그러면 0.92 차이의 보수가 생깁니다. 이 보수 차이가 얼마나 많은 돈의 차이를 만들어내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TQQQ랑 VO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보수를 보면 VO는 0.03%, TQQQ는 0.95%입니다.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 차에는 VO는 3만원, TQQQ는 95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1년 만에 92만원 차이가 나죠.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더 큰 차이가 납니다. 5년 차에는 TQQQ 475만원이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20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TQQQ 1,900만 원이나 냅니다. VO는 60만 원을 내는데요. 30배가 넘는
보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런 보수적인 관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등락폭에 따라서도 마이너스 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수, 이 수수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랑 지수 추종 상품을 비교하는 건 좀 반칙이죠. 하지만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더 뜯기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다른 보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제가 아는 대표 ETF는 이렇게 세 개인데요. SPY, VOO, IVV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차이나는 보수, 그 ETF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개가 있죠.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건 SPY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SPY가 가장 높은데요. 0.09%입니다. IVV랑 VOO는 0.03%인데 상대적으로 높죠. 원래 VOO가 0.03으로 낮추니까 IVV도 따라서 낮춘 겁니다. 그런데 SPY는 자기는 규모도 크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굳이 안 내려도 된다 하고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SPY에 투자하게 된다면 IVV에 투자하는 것보다 60만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1년에 1억 투자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보수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꼭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그러면 IVV나 VO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그거에 똑같은 ETF가 QQQM이 있는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당연히 QQQ가 높습니다. 211빌리언 달러. 그런데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QQQ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0.2%고 QQQM은 0.15%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M을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5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QQQ보다 QQQM이 저렴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댓글로 자산 규모가 작은데 괜찮아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했는데 벌써 3.6빌리언까지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QQQ가 아니라 QQQM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수 다른 수수료 세 번째는 러셀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러셀 1000 ETF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IWF, VONE가 있습니다. 보수를 봤더니 0.19랑 0.08입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1년 동안 11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2년, 3년이 넘어가면 220, 330 계속 큰 차이가 이뤄지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보수가 낮은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러셀 2000도 보면은 보수를 보면 0.19랑 0.1%입니다. 이건 1년에 9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은 IW, 이건 블랙락에서 만든 거고 V로 시작하는 건 뱅가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는 IW가 많죠. 이거는 블랙락이 옛날부터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규모가 커진 거고, 이렇게 얘네가 잘 되는 걸 보고 뱅가드에서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가니까 똑같이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스스로 싸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싼 거를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QQQ랑 QQQM 중에 QQQM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간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QQQM이고 빨간색이 QQQ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겹쳐져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수익률 차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QQQ가 아니라 QQQM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자산 규모가 너무 적고 거래량이 없는 거는 우리가 좀 배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친구들은 QQQ가 아니라 QQQM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버전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QQQ를 투자하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국내 상장된 ETF를 보면은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고 한국투자신탁 그리고 KB 자산운용이 있는데요. 한국 버전에서는 시가총액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스타는 1,700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이상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타이거랑 킨덱스를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0.12% 킨덱스가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으로 소개해 드린 것도 한국투자신탁에 있는 요 상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ETF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